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제가 9개월 전에 밀리의 서재, 윌라, 그리고 스토리텔 오디오북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디오북이 정말 효용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디오북은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아주 참 잘 사용한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잘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저는 여전히 종이책이 익숙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늘 책을 들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북도 들으면서 책도 읽으면 책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읽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디오북이 제일 유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산책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요. 운전할 때 오디오북을 듣는다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할 텐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자체를 집중하지 않으면 내용을 놓쳐버리기 쉽단 말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이제 조금만 말을 하면 안경에 김이 서려가지고 산책을 하는 정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작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오디오북이 사실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예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일을 둘 다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상당 부분은 잃어버린다. 다시 듣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대로 책을 읽고 책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오디오북도 똑같이 책을 직접 읽을 때와 똑같은 주의 집중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뇌과학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장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다루는 주제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뇌의 언어 중추는 대부분 사람의 경우에는 좌측 뇌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도 결국 베르니케 영역에서 언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른 감각 정보로 들어왔지만 실제 언어 정보로 해석하는 것은 통로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정보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한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눈으로 다른 책을 읽는다거나,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의 정보는 잃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정보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을 때도 책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광고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사용한다. 과연 맞을까? 정말일까? 그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리더들은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은 집중력을 썼을 것이다. 집중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들었다? 다행히도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사실 조금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제가 이제 뇌를 전공했고 공부했던 경험에 의하면 그런 광고는 사실 옳지 않은 광고다.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광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인상이 더럽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경을 웬만해서는 벗진 않는데 제 안경 벗은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무슨 말 하려다가 지금 농담하다 잊어먹어버렸네. 이것도 집중력이죠. 하나에 집중하면 그 전에 정보는 잃어버리기 쉬워요. 남편분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내분과 대화 나누기 힘듭니다. 아내분과 대화를 나눌 때에는 TV를 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야,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라고 갑자기 섬뜩한 이야기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우린 당황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보를 모아가지고 마치 들은 척 이렇게 합니다.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못 넘어갑니다. 그죠?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가 보았던, 들었던 모든 정보가 저장되지는 않느냐?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최면요법을 통해서 의식하지 못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흘려듣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영어 공부도 흘려듣기라는 뭐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직접 연구하지도 못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독서란 아주 적극적인 몰입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쉬는 활동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독서가 휴식이 된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의 어떤 심리라든가 마음에 주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뇌의 활동은 집중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몰입이 필요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필사라고 그러죠. 중요한 문장을 옮겨 적기도 하면서 주변 소음을 차단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나의 것으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오북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닐지도 몰라요. 이게 저의 경우인데 그래도 한번 참조 삼아 들어주세요. 저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을 탐색하는 용도로 오디오북을 많이 활용합니다.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 모든 책을 제가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서점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 오디오북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디오북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들으면 되지 않냐? 굳이 또 책을 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오디오북의 내용을 들으면서 좋으면 결국 또 책을 사게 돼요. 그런 책들이 지금 뭐 여러 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디오북은 실제 출판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드물지만 저자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글로 쓰여진 우리말은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띄어쓰기에 맞춰서 읽으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가진 어감이 달라집니다. 제가 책에 조금 더 몰입할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연필로 책을 줄을 옆으로 사선을 그으면서 읽는 거예요. 끊어 읽게 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 끊어 읽는 부분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한 문장이 가지는 무게감이 서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뒤쪽에 무게를 가지냐, 주어의 무게를 가지냐, 그게 어감이 달라요. 그런데 저자가 직접 자신의 언어로 그 글을 읽어준다면 글을 쓸 때 저자의 감정, 한 문장 안에서도 저자가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 리듬, 호흡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디오북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께서는 저는 저자들의 오디오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걸 그랬나요? 독서의 습관을 기르려고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듣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첫 번째 접하는 언어 자극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도 우리는 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언어를 배웁니다. 저의 전공이 언어 치료였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오늘은 각설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도 결국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듣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통해서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를 이해하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마치 잃어버렸던 듣기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죠. 저의 경우에는 오디오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오디오북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산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즉 언어 능력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다른 활동에서는 시간도 아끼고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또한 드립니다. 오디오북과 출판 시장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비록 길진 않지만 1년 조금 안 되는 9개월, 10개월 정도를 사용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디오북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